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가정법 네 번째 되는 날인데요. 먼저 복습을 좀 하고 갈까요? 자, 가정법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가정 현재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가정 현재나 미래는 현재나 미래를 구별하는 게 아니었죠. 가정 현재는 가능성 50%일 때 쓴다고 그랬죠. 가정 미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should나 ought to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should는 가능성 1%,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ought to는 가능성 0%, 불가능할 때 쓰는 그런 거라 했고, 해석은 비슷하다고 그랬죠. 가능성으로 구별한다. 그 다음에 가정과거와 과거 완료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특히 고등부 내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과거는 일반 동사는 과거형, 비동사는 were, was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슈쿠마, would, should, could, might, 우슈쿠마, 다음에 동사 원형. 자, 왼쪽에 조건절과 주절을 따로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가정 과거 완료, had pp, 우슈쿠마, have pp. 가정과 과거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과거일 때 쓴다고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해석, 현재 해석이고, 현재 사실 100% 반대입니다. 현사 반대, 현재 사실 반대, 현사 반대. 가정 과거 완료는 가사 반대, 과거 사실 100%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사실, 현재 사실과 과거 사실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혼합 가정법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과거에 내가 열심히 일했더라면 지금쯤은 성공했을 텐데 라고 혼합되어 있는 가정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실법으로 바꿔 쓰는 그러한 워밍업 별도의 시험지가 따로 있으니까 동영상 올려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는 21장 다 끝나고 나서 아마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혼합 가정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갈까요? 자, 혼합 가정법이 페이지 116쪽입니다. 116쪽에 가정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 우슈쿠마 그 다음에 가정 과거가 있었고요. 과거에 그 당시에 뭐 했으라면 현재는 뭐 있을 텐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 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반드시 과거나 현재에 대한 시간 표시 부사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주어진다 라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had pp가 보이니까 답을 have been을 고르기 쉬운데 그 당시에라는 이런 시간 표시 부사가 쓰인다. 그 당시에 열심히 일했더라면은 나는 지금쯤 성공했을 텐데 그래서 then이나 now 같은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다른 과거 표시 부사도 쓸 수 있는데 주로 then과 now가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비꼬우스 문장 사실법,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실은 그때 당시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다 할 때 시제를 조심하시고 과거 사실 부정문일 때는 didn't work가 되지. didn't. 다시 거꾸로 쓸 때는 had pp를 적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did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자리에 had pp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복습 많이 안 하시면은 다 까먹어 버리고 가정법에서 대부분 포기한다고 그랬죠. 이 가정법이 고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가정법 쓸 때는 am not이 동사 원형 B로 간다. 그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도 그 당시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지금쯤은 살아있지 못할 텐데, 그래서 not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not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not이 들어가 버리면 서로 반대 사실이니까 이때는 그냥 긍정을 적어야 되죠. 그래서 have to 과거니까요. 과거 사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현재 사실이니까 I am aliv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혼동, 여기서 혼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꼭 연습 다 함께 한번 같이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가정법을 마무리 짓는 날이니까요. 자, 오늘 역시 중요합니다. 자, 117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117쪽을 넘어가면은 이제 특수가정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가정법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등부 교과서에서, 중등부, 고등부 교과서에서 많이 나와서 소망가정법이라고도 하는데요.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만 쓰이는 거죠.
그래서 과거 동사나 had pp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if절이 없어도 가정법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거죠. 특수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정법 하면은 if절 나오고 주절 나오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 동사나 had pp가 나왔을 때 또 사실보로 바꿨을 때는 I'm sorry라는 직설법, 사실법 문장을 또 적어야 됩니다. 일단 예문을 보시면 I wish it were true. 그것이 사실이라면 좋을 텐데 were입니다. were was 안 됩니다. am이나 was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메모해 보세요. 항상 가정 과거는 비동사는 were.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도 얼마나 적을 수 있겠죠. 주로 이제 비동사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이라면 좋을 텐데 실은 사실이 아니어서 유감이다. I'm sorry that it is not true. 현재 사실만 되니까 is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간단해지는데 복습을 안 하면은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은 정말 필수로 하셔야 되고, 문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착같이 복습을 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과거 동사의 pp만 단독으로 이렇게 쓰여서도 가정법이 성립된다. 자, 그 다음 문장 as if, as though 마치 뭐뭐처럼 뜻입니다. 자, 이거는 조건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도구가 뭐 양보,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또 마치 뭐뭐처럼 정말 특수하게 쓰는 것들이죠. 역시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요. 과거 동사와 had pp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실은 아닌데 마치 뭐뭐이었던 것처럼 과거 사실이니까요. 과거의 실은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사실법 전환할 때 또 임팩트를 쓰게 돼 있어요. 이제는 임팩트 사실상 아까는 I'm sorry 지금 임팩트. 자, 예문을 보실까요? He cries as if he were a little baby. 자, 그는 울고 있는데 마치 그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울고 있다. 실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사실은 어린아이다. 이것도 얼마든지 in fact he is not a little baby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보로 바꿔 쓰는 거를 주관식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아까 I am sorry까지는 좀 물어보긴 한데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그래 사실보 나왔죠. In fact, he isn't a little baby. 사실상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He talks as if he had known everything. had pp죠. 과거 사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12시절에 배웠던 대과거, 과거 알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실은 과거에 몰랐던 거죠. Didn't know. 그래서 in fact, he didn't know everything. 그는 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가정법은 일단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일반 문법적 시중에 나오는 문법적 보면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나 어려운데 이 특수가정법 나오면 여러 가지 나오고 또 시절을 바꿔 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공식들이 나오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정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렵게 문법 쓴 책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는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회 되면 나중에 또 동영상을 올려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이 두 가지만이라도 기억을 해 두시면 특수가정법에서는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웬만큼 가정법은 거의 다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118쪽으로 넘어갈까요? 조건절 대용어. 이것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별표를 한 5개 정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이 시험에 그냥 왕창 나오는 거예요. 자, for, without인데요.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일종의. without 전사죠. for도 그러나 말고요. 뭐뭐를 제외하고 뜻이 있어요. 일종의 전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전치사 하나가 조건절을 대용한다. 참 기가 막히죠. 아무튼 뭐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쓰는 건데 어쩔 수가 없죠. 우리 한국도 이제 많이 힘이 길러지고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국력이 뻗쳐나가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는 또 그러한 추세들도 많이 있는데 언젠가는 영어 대신에 우리 한국어를 쓰는 전 세계가 쓰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는 이제 영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더라도 지금은 영어를 배워 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verb for, if it wanna for, if had not been for. 이거는 정말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돼. if it wanna for, if had not been for. 무엇이 없다면 현재 해석입니다. 무엇이 없었다라면 과거 해석이죠. 가정 과거, 과거 완료. If it wanna for, if it had not been for. 예문을 볼까요? 자, 1번 verb for, without you have, I could not succeed. 자, 이 verb for, without가 나왔는데요. 자, 잠깐 한번 이 verb for, without를 자, 질문 던질게요. 이 verb for나 without를 지금 두 가지로 바꿨을 수 있는데 if it wanna for, if it had not been for 바꿨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걸 바꿨습니다. 간다면 주관식이 잘 나옵니다. 객관식도 잘 나오겠죠. If it wanna for일까요? If it had not been for일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렇죠. 주절을 봐야 됩니다. 우슈쿠마 다음에 동사 원형. 아, 가정급 과거 공식이구나. 그러면 이때는 가정급 과거란 것을 주절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if it wanna for로 바꿨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공식이 우리가 가정법 네 가지 할 때 공식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죠? 따로따로 조건절 따로 주절 따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장 verb for without you have I could not have succeeded. 자, 이제 눈치를 좀 채셨죠? 아, could, would, should, could, might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could 다음에 have be니까 가정 과거 완료죠? 그럼 이때의 버퍼는 가정 과거 완료니까 if had not been for로 바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If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 not have succeeded.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자, 한번 거기다 적어볼까요? But for music, the word, the phrase, 음악이 없다면, 현재 해석이죠. 음악이 없다면 세상은 따분한 곳이 될 것이다. would be를 보고서 가정법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의 포포는 뭘로 바꿨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자, it had not been for가 아니라 wanna for죠. If it were not for music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가정법 과거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마지막 문장. But for the traffic jam, we could have arrived in time. 교통 혼잡이 없었더라면은 없다면이 아닙니다. 과거 사실이니까요. 없었더라면은 나는 지금쯤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럼 이때의 버퍼는 뭘로 바꿨을 수 있을까요? If it had not been for죠. If it had not been for the traffic jam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쉽죠. 그런데 정말 잘 잊어버리고 나중에 가정법에서 이거 기억이 거의 못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가정법 네 가지조차도 다 잃어버릴 뿐더러 이 정도까지는 아예 기억을 못 합니다. 한 10%도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자, 끝까지 정말로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악착같이 학습하셔서 꼭 유종의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거는 조금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데, 또 어려운 거를 하나 곁들여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건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14장의 도치군에 가면은 이거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 if it wanna for를, if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if를 생략하면, 자, if를 생략한다. 죄송합니다. 어려워지죠, 또. 자, 조금만 참고요. 자, 마지막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참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if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14장 특수구문에 가면 도치구문이라 해가지고 생략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 간단히 이제 또 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는 it were not for로 적는 것이 아니고, 도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were it not for로 바꿨습니다. were it not for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합니다. 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따라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또 복습을 할 때 what enough 이거 정말 수능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수능 시험 틀린 거 고르기 나오잖아요. what enough for 이거를 보고서 가정법 if를 생략됐다고 생각하시고 가정 가까지 다 알아맞히고 사실밖에 다 바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쓸까요? if 생략 가능하다면 it had not been for 안 되겠죠. 역시 도치가 되는데요. 자, if 생략하면 had it not been for 됩니다.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보통 여기까지 강의를 아마 거의 보통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잘 하지 않으십니다. 교과서에도 자체에도 단편적으로 나올 뿐더러 귀찮기도 하니까요. 자, 어쨌든 마무리 짓겠는데요. 다 같이 자, 세 번만 따라서 같이 하시죠. 저는 이제 현강 때는 현장 강의할 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반복을 많이 시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자, 다 여기서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졸음도 깨실 겸요. 큰 소리로 따라서 하시죠. If it were not for, if it not been for. If it were not for, if it not been for. If it were not for, if it not been for. 저쪽에 계신 분 따라서 안 하시네요. 쫄지 마시고요. 자, 진정합니다. 자, 잠을 깨시고 자, 큰 소리로 세 번 다 같이 시작. If not for, if not been for. If not for, if not been for. If not for, if not. 다시 한번 다섯 번 시작. If not for, if not bee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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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섯 번. 자, 10번. 예, 혼자 해보세요. 네, 10번 했다가는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what not for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what not for, had not been for. what not for, had not been for. 이 정도까지 나중에 학교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대답할 수 정도의 실력이 되면은요, 정말 영문법 잘한다.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어디서 영문법을 그렇게 잘했니? 그러면 꼭 유기찬 영문법 유튜브를 보고서 늘었다. 예, 시청해라. 라고 추천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조건 대용을 하나 봤는데요. 조건 대용가 하나가 더 있어요. 119쪽을 보실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otherwise 이거 시험이 정말 잘 나옵니다. 고등부 대신에 정말 잘 나옵니다. otherwise 이거 사전 찾아보면요. 접속사. 그렇지 않다면 이런 뜻이 나와 있어요. 앞에는 직설법이 나오고 사실법이 나오고 otherwise 그다음 가정 과거, 과거 완료. 그러니까 if절을 안 쓰기 때문에 특수 가정법인데 이거를 if절로 바꿔 써라라고 또 물어본다는 거죠. 네, 너무 괴롭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자, 그렇지만 실력을 우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그러니까 이 주절을 보고서 이 과거 동사인지 had 플러스 be인지를 보고 알 수 있죠. 예, 물어볼까요? I'm sick now. Otherwise, I would attend the meeting. 나는 지금 아프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모임에 참석을 하겠는데 잘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사실 반대니까요. 현재 사실 나는 지금 아프지 않다면 부정, 긍정, 긍정, 부정입니다. If I were not sick now, I'd attend the meeting. I attend and there. 자, 여기에 더 미팅인데요. 자, 그냥 there라고 써버렸네요. 자, 그래서 if I were not sick now, 내가 지금 아프지 않다면 현재 사실 반대. 그래서 otherwise라는 접속사 하나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조건절을 대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접속사가 if절 대신한다. 하나 더 해볼까요? I started it once, otherwise I should have missed the train. 내가 즉시 출발했다. 그렇지 않다면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나는 기차를 놓쳤을 텐데. I started it once. If I had not started it once. If I had pp입니다. had not started. had pp.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아까는 were 동그라미 해두시고. 자, 사실 그래서 나는 즉시 출발을 했는데 내가 즉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은 뭐 기차를 놓쳤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뭐 사실법으로 여기서는 이제 사실법을 바꿔서라는 것은 거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if절로 바꿔서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꼭 좀 여기까지. 자, 이거 말고도 무슨 명사가 조건절 대용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기로 하죠. 자, 벌써 20분이 넘어가는데요. 자, 마지막 기타 if 대용인데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네 가지가 있는데 unless, in case, on condition that, so long as, if only. 이거 말고도 일반 문법 체계는요, 뭐 provide that, providing that,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정말 할 필요가 없고요. 이 네 가지도 실은 거의 쓰이지 않는데 1번과 4번 정도, 1번과 4번 정도. 특히 unless는 너무 중요하죠. unless는 if not, 만일 뭐 아니라면 뜻이니까요. unless 하나만이라도. so long as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so long as, if only로 바꿨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1번과 4번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M은 unless you work hard, you'll fail.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너는 실패할 거다. unless, if절로 바꿨었겠죠. if you don't work hard로 바꿨을 수 있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자, if절로 바꿨으면 if you don't work hard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러니까 if 쓰고 don't를 쓰면 귀찮으니까 또 unless라는 단어를 적어버린 거죠. 자, 이 문장 You may stay here so long as you keep quiet. 나는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데 네가 조용히만 하는 한, 그러니까 네가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을 오랜 동안, 그 정도만큼만 오랜 동안 유지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 그래서 so long as, 이것도 이 단독으로도 수고로도 많이 쓰입니다. 꼭 단지 뭐하게 한다면 if only로도 바꿨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가정법 총 10장 가정법 1편, 2편, 3편, 4편, 10-1, 10-2, 10-3, 10-4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 가정법을 열심히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꼭 복습을 여러 번 하시고요. 자, 다음 강의는 11장 일치로 들어가는데 이제 11장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11장부터는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 있고요. 단 쉬워지는 대신에 암기량이 더 많아지죠. 항상 그렇죠.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강의가 필요하는 건데, 단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암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다 암기할 것이 더 다들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11장, 12장, 특히 11장은 암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공식이 꽤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일치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일치가 수의 일치가 있고 시제 일치가 있는데 주로 수의 일치, 단수냐 복수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수능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교재 꼭 구입하셔서 친구들과 같이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